네, 소개받은 멘토리의 김기호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같이 온 직원들이 발표를 맡았는데 대표님 좀 못하겠어요 해서 제가 저희 아바타였던 친구는 지금 유럽에 가 있고 그래서 제가 평소 같았으면 이제 노세한 제가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오게 된 계기는 저 페이스북을 그러니까 SNS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페이스북은 저희 그 회사 그 계정 때문에 살려놨었었는데 권상동이라고 써 있는 분이 갑자기 제 글을 막 계속 좋아해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근데 박종범 대표님이 전화가 와서 5월 7일 날 시간 되냐? 네, 뭐 와라.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직원들이 갑자기 대표님 뭐 발표가 있는데 저 못하겠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페이스북을 읽었던 분이랑 이제 박종범 대표님이랑 저희 직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까 뭔가에 불려가겠구나. 근데 이 자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였고요. 지금 제가 태어나서 처음 멍게라는 걸 먹어봤는데 진짜 안 배부르게 먹은 것과 맛있지 않은 지금 뭐가 배 지금 수족관에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어지간하면 발표 때 이렇게 잘 긴장을 안 하는데 오늘 이 마음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저 지금 되게 긴장이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직 이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들어가고 막 청년마을을 운영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가 활동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생긴 거는 이렇지만 강남 어린이로서 처음 서울에서만 살아왔었고 제가 하는 이야기라거나 제 가치의 중심은 사실 마을은 전혀 없고요. 청년만이 이제 있다 보니까 마을에 계신 활동가분들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활동을 저는 원래 교과서에 있었던 연구원인데 한 14년 정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20대 때는 그런 게 너무 무서워서 피해 다녔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런 자리에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말이 뭔가 언짢거나 아니면 뭔가 가치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직은 요 문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멘토리라고 하는 이름도 없을 때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0대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저도 멘토리라고 하는 조직의 법인화로서 첫 번째 대표지만 세 번째 대표로서 이 멘토리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는 대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저희는 이 서울이 아닌 곳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미래 세대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었던 93명의 20대들이 이제는 지금 다 40대가 됐지만 그 20대들이 만들어졌었고 이제 그들끼리 저희끼리 막 취미로 그냥 막 금요일날 밤차 타고 공에 내려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주말마다 프로젝트하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저희의 삶의 낙이었었던 친구들이 이제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자 라는 걸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만든 펀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피어미 조직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기업들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의 프로젝트의 이유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이슈와 청년이라고 하는 이슈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해 주길 원하는 기업들과 저희는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역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빠지고 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그냥 다시 리셋되거나 아니면 예전보다 더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무조건 공공을 끌고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빠지더라도 이 시스템이 남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들 이제 붙잡고
뭐 귀찮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맨 처음에 기초지자체랑 해봤더니 기초지자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랑 같이 사업을 만들고 내려보내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선도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사업들을 만들어서 실험해서 이게 되네 하면 이제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하는 친구들은 이제 로컬 프로너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긴장이 돼가지고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로컬이라는 말에도 엄청 혼이 많이 났었어요. 뭐 자꾸 로컬, 뭐 영어, 뭐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제가 쓰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친구들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뭐 절대 지방 도시들을 제가 문제가 많아서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제들은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들을 풀어나가려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지역에 특화된 지역 기업가 정신을 갖춘 친구들을 육성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붙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들은 지금 조금 청년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아까 강원도 45세고 지금 경북 49세고 경북에 지금 신조례는 54세까지 지금 확보하게 돼 있어서 청년이라고 우리 하지 마세요. 저희는 20대입니다. 무조건 20대. 그러면 지금의 20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냥 제가 쓰는 말대로 하겠습니다. 네. 20대들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지로 두고 성장하지 않아요. 청소년들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천천히 쌓아나갈 수 있는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이 지금 사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판이 로컬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저는 여전히 제가 죽을 때까지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그럼에도 서울 밖에서의 도전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었을 때 그 친구들이 리틀 포레스트 같은 꿈 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려면 아주 현실적인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지역에 대학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컨셉추얼하게 그냥 어떤 대학의 이름을 딴 게 아니라 저희는 반드시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로컬 프로너십이라고 하는 제도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인증해주는 인증제도로 작년부터 만들었고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거나 이제 경북권에 있고 강원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3학점에서 9학점의 학점과 졸업인증 그리고 뭐 장학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인증되어 있는 학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인증 시스템이 되었고 뭐 미네르바 대학이라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대학들에 있는 친구들도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희는 의성이라고 하는 곳을 기반으로 사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대한민국 소멸위험 도시 1위라고 하는 곳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혁신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가의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도 제일 싫어하시는 페이지인데 로컬 하는데 로컬 사람 하나도 없네. 왜 그러냐면 저는 철저하게 청년들 중심인데 저는 박종근 대표님도 좋고요. 권상도 센터장님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 로컬 부캐페스에 박종근, 권상도가 이렇게 있으면 청년들한테 멋있지가 않은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저는 이게 정말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 왔었는데 서로에게 신뢰가 되구나라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대를 해야 되나 결례를 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좋은 뜻으로 참여했었던 분들이 아무도 질문도 안 하고 뭐 안 하니까 이제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해서 저는 청년들한테 필요로 하는 어떤 로컬에 특화된 마케팅 기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마케팅에 특화된 사람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사람 뭐 이런 역할들을 이제 부여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분들이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을 찾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거대한 이야기만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의성에서 지금 사과 예쁘게 브랜딩 해야 되는데 뭐 맥킨지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나한테 지금 도움이 돼?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박종근 대표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저희도 지역과의 단계별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서 좀 좋아할 만한 이제 그 사람들을 앞에다가 내세웠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지금 저희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 친구들이 기본기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결국에 자기주도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세대 이후로 연세고등학교가 됐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청소년들은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또래들이 해온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하는데 그 상상이 이미 3년 이상 막혀버렸던 세대들은 이제 대학생이 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아요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세대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주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제일 필요할까? 여기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한동안 PBL, 체인지메이커 교육 이런 것들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런 것들 교육부 주도로 하던 것들은 싹 다 사라졌고요. 이 기업까지 어떻게 보면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의 키는 현재 창업교육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기부가 했었던 창업교육 사업은 진짜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유니콘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 혹시 KPI였다면 지금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냥 교육만 해도 중기부는 다 괜찮다 그래요. 저희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활용해서 지금 세대들의 성향들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어른들은 항상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아도 다 성장했지 않은데 지금 친구들은 과정 무조건 좋아야 결과가 좋아야 과정까지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창업이라고 하는 교육을 쓰기로 했으면 친구들이 실제로 창업을 해야 되고 그 창업을 한 결과가 멋있는 결과여야지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아이템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딸 수 있을 만큼 키워내면 저희의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보내면 저희는 올인 사업이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저희는 결국에는 청년들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지가 아니었던 친구들이 그 지역을 알아가고 거기서 아이템을 찾고 이제 그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하기까지는 전 최소 3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하나의 단위 사업이 3년을 보장해주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정부나 정부의 부처나 광역에 있는 부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정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목표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저희는 연계해서 3년 동안의 사업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앙부처 사업이 첫 번째 스타트를 끊으면 이제 경상북도의 광역이 사업이 이제 두 번째 해를 지원하고 세 번째는 의성군의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18개의 사업을 붙여서 한 사람이 3년 동안 최소한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업, 부족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9,000원에 먹어야 돼요. 의성군에서 9,000원짜리 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성군 사업이니까 서울에서 의성 오는 것만 차표가 가능한 이런 상태들을 저희가 좀 유연하게 지원을 하려면 기업들의 예산을 붙여서 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경상북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저희는 이 퀄리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이 모델로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실험을 3가지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사업,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을 기점으로 경상북도가 후속으로 이어가고 있는 청년마을 캠퍼스가 의성군이라면 9,000원짜리 밥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좀 더 유연하게 실험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진 민간 캠퍼스를 전국 9원에 지금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농촌의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안을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베트남 지금 푸코카라고 하는 곳에 캠퍼스를 두고 이 모델들을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고민과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요즘 애들은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라고 하는 것과 지역에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일자리가 없진 않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죠. 그게 이제 청년들이 선택을 안 할 일자리인 게 문제죠. 그런 거에 있었을 때 저는 가장 큰 문제,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 부모님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 세대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부모님의 그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힘든 일로
일로 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우리들을 키워오셨을 때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는 일들이 싫기 때문에 내 자신은 좀 더 평안했으면 내 자신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하는 게 자신들이 그들을 키웠었던 것들을 하대하게 만드는 문화가 어느 순간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만큼 농업을 하대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 휴전 국가에서 식량안보는 1순위인데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대된 이유가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방도시에 있는 일자리 대부분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었을 때 저는 이 일자리로서 충분하게 이 잡은 잡이고 라이프 스타일은 라이프 스타일인 건데 이 잡을 그냥 나 대학 나왔다고 지역에서 그냥 4년째 나왔으니까 난 적어도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삼성전자 한 명은 들어갔는데 나도 갈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청년들을 키워내는 지금 이 문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었을 때 항상 마을 공동체 분들하고 이걸 같이 바꿔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절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무튼 네. 그럴 때 저는 이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했을 때 아주 오래된 이 문제를 풀려면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항상 이제 연구기관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란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무도 전략을 수립하지 않다 보니 단위 사업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있었을 때 결국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건 일자리와 이제 장기간 실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장기간의 그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청년을 위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로컬과 맞닿아 있으면 지방도시와 맞닿아 있으면 청년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도시를 위해서 청년들을 쓰겠다는 건데 저는 그거 나쁘지 않지만 청년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야 이제 지방도시가 청년을 잘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마치 226개 시군구에 청년이 할당되듯이 우리 지역에 청년 없으니까 와주세요. 저는 청년들한테 절대 이게 올 수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지방도시에서 이제 청년들을 보면 준비 안 된 친구들, 역량이 없는 친구들은 뭐 부잣집 아들 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나 지금 가습빚을 갚으려면 올해 이번 달에 일을 해야 되는 대부분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 삶을 적응시키는 것과 일을 통해서 어떤 재화를 벌어들이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어지간히 높은 역량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자꾸 청년들한테 지방도시가 마치 이상향인 듯 마치 뭐 뭔가 그런 것처럼 지방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될 것 같은 키워드를 쓰는 지자체들은 전 아주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그 지역에도 독이 되고 청년들한테도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정말 먹고 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려면 저는 준비된 청년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경험을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대학을 저희가 이제 만드는 대학을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 이 내 4년의 시간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길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첫 회차에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열어두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제로 투 원으로 뭔가 제로에서부터 1을 만들어내는 이 성취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몇 꼭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소멸위험도시 의성을 이제 랩으로 이제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랑 문제를 해결하는 거,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협업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기술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지역을 해가지고 의뢰주가 의성군청입니다. 그리고 의성군청이랑 경북도청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1월에서 2월 항상 워크숍을 해서 과장님들 예산 있죠? 청년들 오면 뭐 시켜볼래요? 이러면 야, 뭐 이거 산불 보호 뭐 시스템도 뭐 좀 해야 되나요? 저희 모종도 좀 날라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무슨 예산으로 얼만큼 지원해 줄지 다 쓰세요 하면 한 40개 정도를 이제 의뢰를 하세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예산 있고 실행해 볼 만한 것들을 저희가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제안을 하면 우리 의성군에 버스 정류장 400 몇 개가 있는데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개선 아이디어 필요합니다. 이랬는데 성균관대 친구들이 저걸 선택을 해가지고 400개를 전수조사하고 이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맞춰서 이 도면을 이제 발주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40개 플러스 노지형 200개에서 240개 정도 버스 정류장을 개선하기도 했고 의성군 같은 경우에 보청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비인후과가 없습니다. 근데 보청기 회사는 있는데 이 보청기라고 하는 건 여전히 효도 상품이라 우리 효자 효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은 의성에 있는 가게에서 보청기를 안 사주시고 군이나 대구나 서울 가서 사주시고 근데 보청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에이징도 해야 되는데 우리 효자 효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쓰다가 이거를 깜차고 이러니까 안 쓰시다가 이제 이것들을 의성에 있는 보청기 가게에서 그럼 좀 고쳐주시라고 했더니 보청기는 의료기기라 5년 동안 서비스 그 AS 비용이 포함된 거라 의성에 있는 곳이 그걸 돈 받고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의성군의 그 복지 예산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복지부에서 저거 의료법 위반이다 라고 해가지고 의성군에 있는 주민분들하고 같이 쫓기고 세금을 가가지고 또 넣었더니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저 이동형 그 보청기 서비스를 의성군에서 실제로 실행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앱 같은 경우에 연매출 10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이 크리에이터 분들은 대부분 1인이나 2인 기업이기 때문에 신상품이나 신서비스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청년들이 이제 의뢰를 하면 이걸 기반으로 친구들이 실제로 상품들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하고 그걸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드려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을 알게끔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테크랩은 망하는 랩입니다. 뭐냐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집은 비규격인데 어르신들 낙상 방지 반은 규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그냥 아무데나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상 방지 솔루션이 전혀 그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친구들이 18개 집 모양에 맞춰서 300개가 넘는 이제 모듈형 그 낙상 방지바 솔루션을 만들어서 의성군에다가 보급을 해서 1억을 가지고 실제로 보급을 처음 해봤는데 다시는 하지 않을 프로젝트가 너무 이건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다 없어졌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맨날 지역에서는 하이테크 뭐 강원도에서도 갑자기 수소차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적정 기술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저는 뭐 소금빵을 만들더라도 뭐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소금빵에 자기 기술을 넣어야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유행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기술력도 없고 뭔가 그런 미래 비전이 없는 일들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청년들이 좀 아이디어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지금 스페인이랑 프랑스에서 창업 강의를 매 학기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이 저 바스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강원도 같은, 아니, 경상북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바스크 지방은 아마 우리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땅 어디죠? 몬드라곤으로 되게 유명한데 몬드라곤 말고 사실 저 빌바오라 바스크 지방은 돈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근데 저기가 제가 그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스크 지방, 경상북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대학이 3개밖에 없어요. 경상북도에 18개 있을 거고 아마 강원도에도 10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 부유한 도시에 대학이 3개밖에 없고 특수대학 하나를 빼고 나면 2개 대학밖에 없는 이 2개 대학의 순위는 400위가 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진 대학으로 보이죠. 근데 이 2개 대학이 이 바스크 지방에서 일어나는 산업의 R&D 90%를 여기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산업군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럼 중앙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이 그 R&D에 맞춰서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일자리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걸 다시 지역대학이 받아들여서 그 일자리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굳이 떠나야 될 이유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랑 GDP 차이 2개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만큼 저기는 막 독립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전쟁하는 나라여서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 나라를 벤치마킹하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자꾸 협동조합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지역에서 적정한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배 기업으로서 뭔가를 내놓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볼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걸 기반으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서 합을 맞추는 게 저는 제일 청년들을 위한 좋은 합을 맞추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결국에는 실행 중심으로서 로컬이 먼저냐 대학생이 먼저냐라는 부분에 있을 때 저는 철저하게 학생들이 중요하지만 결과물로서는 지역이 더 중요합니다.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결과물을 냈을 때 얘네들한테 뭘 더 지원해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지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내주기 때문에 이 순환 시스템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게 저희한테 제일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설계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섹터로서는 전국이 캠퍼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냥 공부가 앉아서 그냥 외우는 게 재능인 애들은 다 서울로 가면 되는 거고 공부가 재능이 아닌 친구들이 이제 서울 밖에서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야 저는 제 자식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41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학교 세대로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대학이 다음을 보장했고 대학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 같은데요. 지금 친구들이 생각하는 서울은 미디어에서 이미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18만의 이제 청소년들이 서울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파트 한 채 대기업에 다니는 이 서울 사람의 모습은 부모님의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년 혼자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결국에 저희 같은 조직들이나 이제 청년들의 이제 앵커 조직들 특히 청년마을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청년이라고 하는 당사자 조직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지역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획들을 해야 되고 이런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마을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자원들을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저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2022년부터 요 씨앗 뿌리기를 해서 이제 어떤 게 클지 모르니까 이제 씨앗을 여러 가지 뿌려봤는데요. 아까 테크랩처럼 죽은 것들은 이제 버려버렸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들을 기반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가 이것저것 해봤었던 경험들이 혹시나 다른 곳에서의 어떤 레퍼런스가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